자, 기타 작업 1. 백 123페이지.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차트 개체 선택. 기타,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고 표시에 대한 것도 잘 알으실 거고. 신입생과 4학년만 표시돼도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행렬 방향을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오. 자, 클릭을 했을 때 신입생 4학년만 표시대로 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1번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 1번 문제 전체를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뭐, 자, 문제는,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신입생 4학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열이면 좋겠는데 계열이 아니네요. 예? 항목이잖아요, 항목. 그러면 방금 행과 열을 교실처럼 바꾸라 그랬잖아요. 어도 이렇게. 그럼 이걸 순서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행렬 전환부터 하시고 나면 이제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요? 2학년, 3학년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계열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 3학년 계열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원래 있던 이 상태대로 접근을 하시면, 아이고, 처음에 문제 있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힘들다고요. 근데 이게 행렬 전환이 딱 되고 나면 되게 쉬워지죠. 계열 삭제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차트에서 막힌다. 100% 1번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막힐 게 없습니다. 막히면 1번입니다. 1번. 항상 데이터 이거 수정하는 것 때문에. 자, 2번. 차트 제목과 가로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 우리 최후의 수단은 알고 계시죠, 이거? 예? 최후의 수단은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 필요한 것만 선택한다. 예? 최후의 수단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최후의 수단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문제수 요건 신입생이 하고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고, 마지막 수단. 자, 그 다음 차트 제목과 가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그럼 빨리 진행할게요.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 제목, 차트 위, 엔터. 신입생과 4학년, 월 생활비 분석. 가로 항목적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 기본 가로, 엔터, 항목. 세 번째, 4학년, 주황색깔, 숙식, 요소, 마우스 클릭, 계열 선택, 한 번 더 클릭, 데이터 요소 선택.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계열의 간격 너비를 70% 설정하죠. 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표시. 그림과 같이 막대 위에 바깥쪽 끝에. 계열의 간격 너비를 자
계열 선택, 아무 계열이나. 그리고 계열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서식 작업창을 화면에 나타내시고. 어려운 이야기죠. 계열 옵션, 계열 간격 너비 70. 퍼센트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엔터 치면 기본 단위 퍼센트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엔터. 그 대신에 값 입력하시고 엔터. 4번 범례 위쪽 표시. 자, 범례라는 구성 요소니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아니면 범례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서식창을 열어서 옵션에 가면 위치 조정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로축 주 단위를 그림까지 설정하시어 세로축, 세로 갑축. 여기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주 단위.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축 옵션, 축 옵션, 축 옵션, 주 단위 주 단위의 값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각각 값 사이 간격이 5만이 아니라 10만이네요. 10만. 10만이라고 입력. 이 각과 값 사이를 주 단위라고 합니다. 각과 값 사이를 그림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10만. 엔터. 차트 영역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 요소 쓸 때 둥근 모서리는 거기 있죠.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쓰시. 차트 영역 쓰시. 차트 옵션 아래에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윤곽선 다 같은 표현이고 테두리 펼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둥근 모서리. 자, 잠깐만요. 제가 수업 중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사실은 이 네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안에는. 이 교재 안에는 이 네온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네온은 효과가 있었죠. 네온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온 효과.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온 효과라는 거. 어쨌든 이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디 찾나고요? 어쨌든 여기 안에 서식 작업창 안에 다 있겠죠. 자, 요거 네온 효과라 그럽니다. 네온 효과. 이거 네온. 그리고 미리 설정해 가셔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하시고 중앙 그럼 여기 5포인트 네온 강조색 2 요거네요. 요거. 저도 이건 이 교재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교재 내용이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봤을 때. 자, 닫을게요. 도형 효과가 어디냐? 우리 도형 효과에 그림자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까지 나왔나 봅니다. 내용까지. 여기 그림자 효과, 네온 효과. 이렇게. 저장, 기타 작업이 뭐 매크로 문제겠죠. 다음 기능, 기타 작업 20대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시오. G3에서 G22 영역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총점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총점이 280 이상일 경우에는 파란색의 스페이드 문자를 총합이 250 이하인 경우에는 빨간색, 총점이 250 이하일 때는 빨간색 스페이드를 빨간색으로 스페이드를 표시한 후 한 뒤에 숫자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숫자만을 표시하시오. 표시에 2855인 경우에는 요렇게 2401 때는 요렇게 2601 때는 요렇게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의 I2에서 J3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총점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총점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어 설정하시오. 이 범위 G3에서 G22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총점 서식.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G3에서 G22까지의 범위 설정하시고 Alt 컨트롤 1 이게 붙은 게 Alt F11. 자, 컨트롤 1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자,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있었죠. 문제 내용에 280 이상. 이 총점값이죠. 대괄호 280 이상. 파란색. 색깔도 있네요. 그러면 조건 앞에다가 파란. 뒤에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건 뒤에다 적어도. 근데 원칙은 앞에다 적는 원칙인데 뒤에다 적으면 나중에 바뀝니다. 이게 위치가. 그 다음에 숫자값 나오겠다. 정수값이네요. 그러면 뭐 제로 코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문자가 있어야 된다. 한글 잡면 한자키. 검정색 스페이드 문자. 그리고 가운데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백 숫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 구분자 세미콜론. 혹시 또 잘 안 보이세요? 구분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네요. 총 3개네요. 표시해야 될 내용이. 그러면 250 이하. 이하입니다. 이하. 영어에 빨간색. 색깔이네요. 빨강. 우리 이 색깔의 이름은 우리 여기 목록 상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빨강. 거기에 있는 색깔 이름입니다. 빨강. 빨간색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드를 표시한 후 흰색 스페이드. 한글자 한 면. 키보드상이 없으니까 한글자 한 면. 흰색 스페이드를 표시하시고 가운데 이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공백이 있고요. 숫자 표시, 정수값 표시, 0 코드. 보통 0을 씁니다. 세미콜론 그 외에는 숫자만 표시하세요. 조건 따로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나열하지 않으면 기본 색깔은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해 놓은 검정 색깔입니다. 그냥 0 코드. 뭐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끝.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꼭꼭꼭꼭. 다음 단추 양식 컨트롤 연결했습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I2부터 J3 여기 요 범위. 자, 왼쪽 Alt키 딱 맞추시고 매크로 지정 연결 총점 서식 단추 1클릭 텍스트 총점 서식 빠져나올 때 ES 서식이나 이미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두 번째 G3에서 G22 영역의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일반 서식 매크로 지정대로 설정하시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를 동일 시트의 iOS IJ6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일반 서식을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일반 서식 매크로에서 실행대로 설정하시오. 아마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익숙해지면 대충 읽을걸요. 조심하세요. 그러다 뭐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절대 펜이나 이런 거 사용 못합니다. 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장에 펜 같은 거 못 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올려놓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뭐 마킹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험표 정도? 수험표도 확인하고 나면 내려야 되니까. 자, 어찌됐든 이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일반 서식 나머진 기본값
G3에서 G22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홈 표시 형식의 일반 요거죠 이거 표시 형식 없으면 일반을 매크로 적용하는 개발 도구 탭의 기록 중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클릭 iO에서 i6 여기네요. J6 iO에서 J6 여기 왼쪽 알트키 그리고 클릭 드래그 그리고 일반 서식이나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 클릭 단추 2 클릭 텍스트 기존 텍스트 지우시고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일반 서식 텍스트 입력 빠져나올 때 ESC나 이미지를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뭐 함수 수식을 제외하고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액세스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계속 푸시면 그냥 합격 점수 나옵니다. 엑셀 함수가 문제입니다. 엑셀 함수. 자, 그 다음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 실행되어 정답을 인증됨. 자, 총점 서식 클릭 일반 서식 클릭 아무 이상 없어요? 저장 기타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 124페이지 124페이지 문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문제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제가 다시 요령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됐어요. 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자, 일단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문제 푸는 요령은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세요. 물론 동그라미 2번은 쉽지가 않겠지만 자, 앞에 봅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하고 계신 거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잠깐 제 설명 듣고 가세요. 자, 문제 읽어보셨으면 항상 문제 동그라미 1번 풀이 하시고요. 그 다음 3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번 하세요. 그 이유 아세요? 2번이 코딩 양도 많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 3, 2로 문제 풀이 하세요. 1, 3, 동그라미 1, 2, 1, 3, 2로. 자, 그러면 1번. 항상 뭘 기준으로 보면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면 코딩은 프로시저 작성, 명령 작성은 항상 어디 엑셀가 되든 엑셀이 되든 이벤트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평가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하네요. 이거. 근무 폼이 나타나서 설정하시고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상위 개체가 기타 작업 3. 그러면 코딩은 이 녀석을 한테 가는데 이 녀석을 찾으려면 기타 작업 3을 거쳐서 가야 된다. 자, Alt F11 코딩 프로시저 작성.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작업 38 개체 이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제목 표시줄에 시트 8이라고 하는 이게 본명이에요, 본명. 시트 8. 이게 본명 이름이라고.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개체 목록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들 구조물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가 등록 관련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CMD 평가 등록.
요거면 요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클릭 이벤트 오죠. 클릭하면 되죠, 문제에서.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근무평가 폼이 나타나요. 자, 앞에 보세요. 이 폼에 보시면 이렇게 근무평가 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름 보이죠? 저게 본명이거든요. 근무평가 폼 이름 점 시험. 코딩할 때 소문자 하세요. 시험. 끝. 자,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그럼 폼으로 가겠습니다. 근무평가 폼. 내용 확인할게요. 더블 클릭. 폼이라는 녀석이 이니셜라이즈라는 이벤트가 발생. 초기화 이니셜. 가로 안에 뭐가 있죠? 이니셜라이즈라고. 없었나요? 있죠?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라면 되면 그러면 폼에다가 코딩해야 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녀석한테서. 그러면 폼 선택, 검정색, 흰색 사각점이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 그리고 상위 개체 이름은 그대로 여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즈 폼으로 대체 쓴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근무평가라는 폼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즈 폼이라고 쓴다. 여기서는 문법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여기에 따른 이벤트는 뭐라고요?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로 변경. 이건 내버려 두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거 굳이 안 지우셔도 됩니다. 이거 안에 코딩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업소, CMB 영업소.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CMB 이거 확인한 적 없습니다. 우리 예? 구조 확인한 적 없다고요. CMB 영업소. 그냥 껍데기만 구경하고 왔잖아요. 영업소 안에 이름이잖아요. 이 녀석의 목록으로 목록 점 셀 범위가 뒤에 보이네요. 제6에서 제7 영역의 값이 표시돼서 보시죠. 그러면 로소스라는 코드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게 셀 범위의 목록을 가져 쓰는 코드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행원본. 액세스에서도 행원본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었죠. 자, 이꼴 셀 범위. J6에서 J17 맞나요? J6에서 J17. 셀 주소 입력하실 때 소문자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J6에서 J17. 오케이. 또 다른 이야기 없죠? 끝.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꼭 확인하세요. 이게 만일에 정상적으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하다가 에러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확인을 해버리면 어디서 에러가 생기는지를 확인을 할 방법,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닫고 확인. 오케이. 그리고 목록 나타나는지 확인. 됐죠? 자, 닫겠습니다. 여기 왜 투? 됐죠? 그 다음,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을 가는 게, 동그라미 2번을 가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을 갑니다. 근무평가 폼의, 요 폼의 종료, CMD 종료. 요거네, 요거. 를 클릭하면 이 녀석이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 근무평가 폼에 있다. 자, 제가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문제 틀은 무조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코딩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함수 보세요. 그 많은 함수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나올지 오늘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물론 그거 생각 못한 건 아니고 크말 리급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카운트 if라든지 카운터라든지 그거 크말 리급에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그때 낮다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이벤트를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죠. 클릭하면 이 녀석은 근무평가 폼에 있다. 자, 닫고 찾으러 가야죠. Alt F11 프로시저 작성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한다. 단축키 Alt F11 바로 가기. 자, 그 다음 근무평가 폼 더블 클릭해서 상위 개체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더블 클릭 그리고 종료 더블 클릭 이벤트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 표시 MSG 박스 VBA 세상에 제공하는 MS 박스 그 다음 여기는
XS처럼 값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표시한 후라 있죠. 종료하시오. 그러면 거기 그림을 보니까 프롬프트가 그 시간이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면 내가 직접 그거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입력을 쌍따옴표 묶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표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 표시대로 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만약 저 표시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는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 없고 뭐 시스템의 현재 시간이라고 했죠. 액세스의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가 타임이죠. VBA 함수나 액세스 함수는 동일하다. 그럼 여기도 타임. 콤마 프롬프트 이게 프롬프트고 전달할 내용이. 그 다음에 자 확인 단추죠. VB 오케이 온리. 제가 일부러 계속 적어드리는 이유는 필기시험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생략 가능. 기본값으로서.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자, 앞에 보세요. 생략 가능한 건 이렇게 이꼴 뭐라고 적혀져 있는 요 값 있죠? 이건 생략 가능. 응? 노란색 박스 안에. 확인하셨어요? 자, 콤마. 생략 가능. 타이틀은 있나요? 폼 닫기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 조심, 항상. 그 다음에 공백이 없죠, 따로? 상에 따라 뭐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공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문자가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시한 후 종료 엔터 종료하는 엑셀에서 종료하는 코드가 뭐라고요? 엑셀에서 종료하는 코드가 응? 똑같은 이야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외우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15점 중에 10점을 확보하신 거죠 자, 최소 10점은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 3번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웹이 오케이 언니 생략 가능 뭐 적으셔도 되고 닫고 나가서 확인 이렇게 폼 닫기 현재 시간 확인 시스템 현재 시간은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시간을 야기한다. 어떻게 자 2번 갑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은 내가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그냥 다른 문제 푸세요. 왜냐면 그 고비를 넘기려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용을 대충 봤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변수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변수는. 자, 근무평가 폼의 등록 버튼을 단축 클릭하면 여기네요. 클릭하면 이 녀석이 이벤트가 발생하네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녀석에 대해서 코딩해야 된다.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근무평가 폼에 있다. 그럼 찾으러 갑시다, 일단. Alt F11. 헐. 제가 무슨 작업을 했기에 이게. 어. 자, 등록. 더블 클릭. 자, 일단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어, 표1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1에 입력되어져 있는 마지막 행에 연속까지 초과되어 프로시저 작성하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입력할 행번호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 처리는 변수 선언이 들어가야 되고, 이 용도는 인테저, 정수 용도로만 쓰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기에서는. 다음, x 값은 데이터
입력할 행번호가 X입니다. 의미가. 그게 이제 XX가 이제 저기 VBA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의 제목행 첫 셀 기준 B5셀입니다. 레인지라는 코드로 처리할게요. 그게 셀이나 셀 범위를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셀스라는 방법도 있는데 레인지라는 코드 처리할게요. 자, 점에서 데이터 덩어리 요만큼 빈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 데이터가 없는 빈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 current region 점 전체 행개수 rows 전체 행 rows 그러면 자 보세요 어디냐고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가 빈행 완벽하게 빈행이나 빈열을 만날 때까지 셀 범위니까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셀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아니잖아요 자 rows 콤마 아니 콤마랍니다 저점 개수 전체 행개수 뭐 카운트 전체 행의 개수 카운트 그러면 얼마? 2 근데 내가 필요한 숫자는 6 x는 6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요렇게 계산합니다 요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매번 뭐 4, 6, 7, 8, 9 그다음에 데이터 덩어리가 뭐 2개 덩어리 안에 행개수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딱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리고 값을 넘겨받을 건데 셀스 넘겨받을 겁니다. 누가? x, p열, 2열이 점 밸류 생략가능 누가 넘겨줄 거죠? 자 아마 그 그림에 보면 폼이 나와 있죠. 성명값이 넘어야 되죠.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폼에 가서 이름을 다 확인하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렇게 합니다. 이름과 관련 있는 거 tx 성명이네요. 그 성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명이네요. 성명. 요렇게 확인합니다. 요렇게. 관련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tx 성명. 점 밸류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그다음 셀스 x, 2 x, 3열 죄송합니다. 부서 값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관련 있는 게 없네요. CMB 영업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요. 이제 요런 거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영업소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일단 아마 영업소라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요 부분 같거든요. 요 부분.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 부수에 대해서 뭐 이야기 없었죠? 원래 이렇게 나오면 부수라고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자, 앞에 봅니다. 그러면 이 녀석 선택하시면 CMB 영업소인 것 같아요. CMB 영업소. 등록 더블 클릭. 그럼 CMB 영업소의 값, 생략, 셀스, x, 4열에는 결건일수와 관련 있는 컨트롤이 txt 결건일수. 이렇게. 왜냐면 문제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뭐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닌가 군요. x, 4, x, 5는 자, 1차 평가와 관련 있는 거. 이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와 관련 있는 게 tx 1차 평가, tx 2차 평가, tx 3차 평가네요. 컨트롤 이름이. 이렇게. txt. 저기 제 거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 거 보고 타이핑 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막 폼에 들락날락거리기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예? 자, 셀스 x, 6의 값은 txt 2차 평가 셀스 x, 7은 txt
셀스 평균값이네요. 자, 셀스 x, 8. 자, 문제는 자, 평균값이 폼에 없습니다. 없는 녀석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문제에 꼭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여기가 이제 곱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 이게 아마 이 코딩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코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것만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평균인데 어떻게 평균 계산 어떻게 하라고 1차, 2차, 3차의 평균을. 자, 그러면 이미 여기에 값이 넘어와 있죠. 이 값이 이용하든. 그러면 셀스, 되도록이면 셀에 있는 값을 이용하라. 되도록이면 5, 값 플러스 셀스 x, 6값 플러스 셀스 x, 7값 플러스. 왜 제가 이렇게 식을 적고 있죠?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계 나누기 개수. 그래서 이 전체의 합,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전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누기 얼마? 개수 얼마? 3.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으로 나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정수값이 나오고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응? 소점이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겠습니까? 정수값만 평균을 정수로 입력하라는데요. 정수로 넘겨주라는데요. 그러면 그때 int 함수, 여기서 int 함수는 사용은 VBA 세상에서 사용하는 int 함수입니다. 혹시 엑셀에 int 함수 있었나요? 엑셀에도 int 함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뭐였죠? 실수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 평균값 전체에 대해서 이게 실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점에다는 int. 요건 되게 뭐 귀여운 거네요. 우리 뭐 하진 않지만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잖아요. 엑셀에서 했으니까. VBA 세상에서 이런 함수 안 배웠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도 어떤 게 함수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XS 시간에 해드렸던 함수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그것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해 드린 게 아니라고.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오는 익숙치 않은 내용이 나왔다. 그런데 크게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들여다보면 어딘가에서 다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가셔가지고 꼭 2개 이상 하긴. 2개 이상 하긴. 자, 평가 등록 단축 클릭. 성명. 제 좋아하는 이름 있죠. 홍길동. 영업소. 서울사원. 결건일수 1. 평가. 뭐 알아서 적당히 입력하세요. 90, 80, 85. 등록.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나길동. 인천. 대로. 80, 85, 85. 등록. 에? 이거 왜 이래? 아, 이게 잘못이네. 지우고 다시 입력할게요. 아, 두 개 이상 입력하는데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거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자, 앞에 보세요. 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텍스 상자를 통해서 입력이 되어지면 문자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이건 아까 뭘로 넘겼죠, 우리? 여기서?
이미 넘겨줄 때 뭡니까? 정수가 되어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뭐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 아마 이런 것들도 뭐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제처럼 뭡니까? 벨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죠. 벨이라는 벨, VAR. 자, 저장. 그, 좀 앞에 함수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좀 어려우면 제가 설명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지금 이건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하나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해봤자 한 엑셀 하나, 엑세스 하나, 문제 오면 엑셀 한 개 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 기출문제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닫으세요. 저장, 닫기. 시험 끝나면 그냥 닫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그냥. 종료되어 버리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거 닫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열립니다. 그냥 시험장에서 나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고. 아, 엑셀 시험 보고 나가시면 안 되군요. 죄송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엑셀 시험 바로 엑셀 시험 보실 건데, 그냥 그 종료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열어서 계속 보세요. 왜냐면 연속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도중에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90분 동안 연속해서 시험 본다고요. 자, XS 프로그램, 자, 하나 더 하셔야죠. XS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아, 다른 파일 열기, 찾아보기, 5,1급 3권 문제집, 데이터베이스 상시 시험 문제, 상시 시험 문제 1, 교재 300페이지. 응? 하시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채워 넣으시고, 뭐 배운 지 오래돼서 뭐, 저한테 뭐, 설명을 요구하는데 미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똑같은 질문을 3번까지는 봐드리겠는데, 4번째 질문하시면 잔소리 할 거고요. 3번까지는 봐드릴게요. 질문하세요. 응?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똑같은 내용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문제 1번.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기업 테이블. 기업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오. 동그라미 1, 기업명 필드는 기업명 필드 선택하시고 반드시 입력하되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 설정하시오. 반드시 입력 뭐죠? 필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필수 속성 예로 변경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 설정 예 중복 가능. 자, 2번 시장 구분 필드에는 시장 구분 필드 선택하시고 코스피, 코스닥, 유가 정권만 입력돼도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셔서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 문자 데이터 날려요.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코스피 O와 AO와 BO와 CO와 DO와 FO와 기억나세요? 와, 그냥 자료만 틀린 거지 구조는 똑같잖아요. 코스닥 오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익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또 문제 풀죠. 굉장히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험에 아마 인연산자 사용해서 처리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산. 지금은 OR 쓰든 인연산 쓰든 그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인 가로 열고 한 칸 띄우고 가로 열고 코스피 콤마 코스닥 콤마 뭐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엔터.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지역 필드의 필드값, 지역 필드 선택. 필드 크기 2로 설정. 밑에 일반 속성의 일반 탭에 필드 크기 2. 엔터. 자, 여기까지가 기업 테이블이에요. 닫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저장하고 닫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그냥 긍정적인 답변. 예.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자, 재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종목 코드와 연도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고 종목 코드와 연도 인접해 있으니까 드래그 아니면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인접해 있으니까 시프트 키나 드래그 기본 키 설정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기본 키 쉽죠? 자, 연도 필드에는 숫자 4자리만 입력되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 설정하시고 연도 필드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 설정하라고 문제 나와 있네요. 친절하게. 숫자 4자리니까 숫자 4자리. 그러면 입력 코드의 조합.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 숫자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0코드입니다. 입력 마스크 코드의 0코드 4개. 그 다음에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샤 표시. 자, 세미콜론. 자, 기호가 없기 때문에 저장 여부에 없죠. 그럼 비워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각 자리마다 입력할 각 자리에 어떤 기호로 표시할 것이냐. 우리 주민등록에 옛날에 입력할 때 별 표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샵 코드를 쓰라고 해요. 뭐 요건 교재에서 우리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네요.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커스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그 연도. 일단 저장, 일단 닫기 우리는. 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세요. 어디였습니까? 연도. 자, 보세요. 하면 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샵. 됐습니까? 샵, 샵, 샵. 왜 뒤에 0은, 이거 0 때문에. 샵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각 자리마다. 예, 저장, 닫기.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